그래서 저 벽지까지 갔는데 벽지에서 저 어느 골짜기를 택배집이 주소를 쳐보니까 들어가. 그럼 운전수는 내비게이션 보고 갔는데 그거는 막 눈을 청소를 안 해. 경기도는 예산이 없어서 경기도는 국가에서 예산을 안 내준다고 삐져가지고 도로 제설 작업을 안 해요. 그 이유가 자기들 있는 데만 하고 표가 별로 없는 저 상간지역은 안 해줘 절대. 왜? 그래서 국가에서 압력을 넣는 거야. 그리고 왜 예산을 좀 많이 안 주냐? 우리 경기도 예산 가지고는 이 도로를 다 할 수가 없어. 딱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경기도가 나가면 눈이 그냥 잘못하면 죽는 거야. 빗길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국가가 경기도만 그런 게 아니고 각 도에서 달라는 예산을 거의 많이 깎아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택배하는 사람은 국가 예산에 의해서 지자체하고 싸움에 의해서 피해를 받아. 그래가 물량은 밀리지 사고는 나지. 그럼 이 사람이 직업이 또 뺏겨요. 목표 달성을 못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우체국하고 택배 계약을 했는데 배달을 제대로 못해줬다 해가지고 당신이 무슨 탱크를 동원하든 눈을 씌우든 배달해 이럴 거 아니야. 이러는데 할 말이 없잖아. 근데 연말연시에 배달물은 폭주해요. 그럼 이 사람은 하다가 계속 눈길에서 막 사고 위험해서 목숨을 걸고 뛰어봤자 결국 직장이 날아가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눈을 아름답게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자기의 직업을 뺏어가, 목숨을 뺏어가. 이런 고통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이해할 때 진림을 내세울 때는 항상 남의 입장을 생각해야 돼. 차원을 바라봐야 돼. 자, 김정수 고모님 어디 갔어요? 휴식을 바라볼 때 두 가지를 본다면 뭐가 있어요? 휴식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르다. 이제 알겠죠? 눈의 진리는 재미, 연애와 죽음. 직장 쫓겨나, 계약 위반해, 우체국에서 계약이 해제돼. 그냥 손해가 이만무덕이 아니야. 휴식은 그런 생각이 자, 일을 하는 사람은 네? 일을 하는 사람은 다음 일을 위해서 꼼꼼하게 가는 것이고 그럼 이 세상에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있나? 다 가정주부도 일하고 집에 노는 사람도 일하고 실업자도 일해요. 다 일을 해. 그래 안 그래? 논다고 하지만 그 사람도 일과가 있어. 운동도 가야 되고 뭐 일과가 있잖아. 맞아 맞아. 다 일이에요. 집에서 전화 받는 것도 일이야. 스트레스 받아요. 다 일이야. 응? 집에서 애 보는 것도 일이고. 그 가정주부 보고 가정주부들 보면 고개를 숙여야 돼 남자들이. 왜냐면 너무 일이 많아요. 뭐 애 보는 것도 일이고 밥 하는 것도 일이고 막 웅쟁이만 전부 일이야. 뭐 가정주부 집에서 논다고 뭐 자기만 일했다 그러면 되나?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가지면 안 돼. 일은 다 해요. 실업자도 해. 그건 진리를 보는 눈이 잘못된 거예요. 직업이 없는 사람은 마음속으로 소외감을 느끼면서 더 스트레스를 받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일이라는 말을 하지 말고 다른 걸로 해야지. 예를 들어서 직장인이 휴식을 한다. 그러면 직장인의 휴식은 뭐예요? 직장인은 휴식이라고 하면 직장인들이 모처럼 휴식이 된다. 그럼 뭘 해야 돼? 직장도 일인데 휴식도 일이야. 그래 안 그래? 여자가 직장 다니다가 노는 날이 됐다고 집에 일이 산더미가 돼. 그래 안 그래? 맞아 맞아. 여성들에게는 휴식이 일이야. 그래 안 그래? 어? 남자들은 비둥비둥 또 놀 수가 있겠지 휴식이면은. 근데 여자들에게 휴식을 이야기할 때는 일이야. 일. 그 눈에 보는 게 전부 일이야. 집에 노는 사람들 밥에 먹이는 것도 일이고 청소해 주는 것도 일이고 막. 그 여자 보고 휴식 있느냐 물어보면 그 정신 나간 사람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는 방법을 두 가지를 대라면 돼야지. 그래. 그런데 여기에 직장인이 아는 사람, 아닌 사람, 사업하는 사람이 휴식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하자. 그러면 김 부모님 뭐야? 우리 저분은 뭐 사업하는 사람이 저분 명의사가 안 되는 거죠. 상당히 잘 아시게 인상이 좋으신데 뭐죠?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휴식이 뭘까? 맨날 회사 가서 바쁘게 일하던 사람에게 휴식은 뭐예요? 응? 잠자는 거? 응? 잘 봐요. 사업하는 사람, 우선 이런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휴식이 온다고 그러면 뭘 하냐? 뭘 하느냐? 뻔해요. 운동이야, 운동. 사업하는 사람들은 쉬는 날 골프 치러 가거나 뭐 어디 테니스 하러 가거나 운동을 하러 가려고 등산을 하거나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휴식이 뭐예요? 운동선수는 휴식이 뭘까? 이거를 이제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 차원의 진리를 알려면은 항상 남의 입장을 배려해야 돼. 사업하는 사람은 운동이야, 휴식이야, 그지? 운동하는 사람은 뭐가 휴식일까? 김고문. 운동하는 사람은 휴식이 뭐예요? 권장문. 권장문 혹시 아십니까? 운동하는 사람은 휴식이야. 이게 내가 힌트를 줘서 사업하는 사람은 운동이 휴식이고. 음악 감상. 운동하는 사람들은 운동하는 그 자체, 운동하는 그 이제 뭐 트레이너들이지, 그죠? 운동 선수들이나 이 사람들은 휴식을 할 때는 뭘 할까? 영양관리? 네. 다른 영양관리밖에 없어요, 그래. 이게 맨날 공부를 갖다가 내가 1년간, 몇 년간, 10년간 공부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있어. 딱딱 물으면 답이 나와야 돼. 이와 같이 같은 휴식도 사업하는 사람은 휴식이 운동이고 운동하는 사람은 휴식이 뭐 하는 거예요? 잠자는 거. 잘 봐요. 트레이너나 이 골프장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휴식을 하는 시간에 뭐 하고 있어요? 장비 정리하고 이 사람들은 운동하는 사람들은 운동만 안 할 뿐이지 똑같은 이게 뭐 휴식이 뭐예요? 일이란 말이에요. 일. 이 사람들이 뭐 돈이 많아서 놀러 가겠어, 뭐 여행을 가겠어, 그래 안 그래? 집에 가면 이 사람들은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 운동만 하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전화도 해야 되지, 뭐 약속이 언젠가 온갖 일에 집에 가서 시달리는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집에 가서 좀 쉬어야 되는데, 물론 운동하는 동안에도 운동선수들이 잠은 안 자. 잠은 자요. 집에 가서 잠자는 일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휴식은 운동하는 사람은 결국 운동이라는 이름만 바꾸는 거지 일이야. 가정주부로 같아. 가정주부는 휴식이 일이야. 이런 공식이 나온단 말이야. 운동선수와 가정주부는 휴식이 결국 일이다.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를 이해해줘야 돼. 죽을 때까지 일이 따라다녀요. 하다못해 여행을 가도 남편 뭐 먹을 걸 챙겨줘야 돼. 슈퍼 가서 뭘 사와야 돼. 또 물을 사와야 돼. 뭘 줘야 돼. 야, 그거는 먹지 마라. 이거는 먹어라. 간섭을 해야 돼. 계속 돌보는 일을 하는 거야. 그것도 돈 받아요. 구청 같은 데 가서 근무하면은 나무 돌봐주는 거 돈 받잖아. 도움이고 뭐 이런 거. 이 뭐라고 그래? 죽는 사람 돌봐주는 걸 뭐라고 그래? 간병인. 호스피스, 그지? 호스피스. 응? 이거는 이 호스피스는 무슨 뜻이야 이게? 이거는 호스피스하고 그러면 간병인하고 간병인은 이 간병인이라는 거는 인자가 붙어요. 그 다음에 간호원이라는 거. 간호원. 간호원은 뭐 하는 거예요? 간호원은? 응? 응? 간호원이라는 거는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휴식은 전부 일이야.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전부 가정주부야. 남자일 수도 있지. 호스피스는 사람이 죽는 거를 임종을 도와주는 사람이야. 간병인은 병든 노인을 도와주는 사람이야. 간호원은 환자를 도와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직업이 비슷비슷하지만 이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 좋은 데로 간다 가게 안정되게 마음을 안심시키는 사람. 간병인은 같은 돈을 받아도 이 사람은 어디에 특별히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 아니야. 간호원은 뭐야? 병원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잖아. 그래 안 그래? 이건 아무나 고용해도 돼. 간병인 자기 뭐 있었는지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오늘 인자가 붙어요. 간호원은 원래 원자를 안 붙여요. 원래 벼슬이야. 스승이야 스승. 그래서 간호사라고 그래. 이 의사 할 때 사자가 붙어요. 그래서 이 간호원은 사자 직업이야. 의사, 판사, 검사 그 사와는 다르지만 의사와는 같은 글자야. 그래서 간호사도 하나의 의료 행위야. 어떤 면에서는 의사보다 더 중요한 일을 맡아요. 중병실에서 중환자실에서 간호사가 조금만 실수하면 죽어요. 제때 그 가서 혈압약을 안 줬다거나 관리를 조금 잘하면 죽어. 의사는 친구. 간호사가 의사보다 더 무서워요. 의사는 수술할 때만 무섭지. 일단 수술을 안 하면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살려요. 간호사가. 그래서 이 간호사와 간병인은 같은 간자인데 돌을 본다는 뜻인데 달라요. 달라. 여기는 사자가 아니야. 아무나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휴식은 일이다. 그렇죠? 내가 그러면은 아버지가 아파트 경비원이다. 자기 남편이 아파트 경비원이다. 아내는 맞벌이 하는 직장인이다. 그런데 퇴근을 하니까 남편이 집에 왔고 아내도 집에 왔어.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걸 알아야 돼. 이 차원의 진리를 깨달으면 이 여자도 직장 갔고 이 남자도 직장 갔는데 눈이 많이 온 날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그러면 이 여자는 집에 와서 잠자는 시간도 이 남자를 다리를 주물러 줘요. 그래야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 이게 진정한 간호원이야. 간병인이야. 간병인. 그 여자는 그렇게 일하고 잠잘 때도 이런 날은 남편의 다리를 주물러 줘인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래 안 그래요? 남편은 눈 오는 날은 아파트에서 눈을 많이 치운다고 일을 더 많이 했어. 그러니까 여자가 약간 좀 도와줘야 돼. 그래 안 그래? 그런 여자가 현모양처야. 그래야 나중에 남편을 성공시켜요. 꼭 그때만 그런 게 아니고 뭐든지 눈치가 빨라가지고 도와줘야 될 때 딱 도와주니까 남자가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냥 여자 앞에 꼼짝을 못해.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자기 기용은 자기가 받는 거지. 그런데 당신도 직장 가고 나도 직장 갔는데 뭐 다리가 아프다고 그래? 나는 뭐 다리가 안 아픈 줄 알아. 딱 이러면 이게 문제가 생겨. 그래. 이와 같이 여성은 항상 호스피스나 간병인이나 간호원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직장에 갔다 와도 이것이 평생 남편이 하고 여행을 가도 이게 여자한테 따라가. 그거 저 애가 잘못될까 봐서 또 이거 남자가 물을 한번 잘못 먹어도 또 잘못될까 봐서 모든 것을 가족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게 주부야. 그러니까 주부들을 남자가 심하게 다루면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사업에서 뭘 성공을 하겠어. 자기 와이프 하나 고생하는 걸 못 알아주고 그런 자상하지 않은 남자는 성공해봐야 여러 사람 죽여요. 응? 장국진 박사님의 잠깐 출사가 잠깐 있으시겠습니다.
저하고 주경영 후보님과의 인연은 공화당 때 제가 박정희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을 하고 있을 때 주경영 후보님은 그 당시에 대통령 보좌관, 비밀 보좌관, 비서, 그 아주 젊은 나이지만은 이병철 씨가 추천해서 이분이 참 역사상 유례없는 아주 젊은 보좌관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화국을 지지하는가 그 책에 제가 추천을 쓰고 책을 쓸 때 참고를 많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책에 있는 것은 모두 사실입니다. 그 책을 보는 사람들은 황당하다, 얼토당토 한다. 세상에 정말 그 당시에 큰 무기를 가졌을까 이런 의심을 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또 과연 허경영 후보가 어린 나이에 어떻게 대통령 보좌를 수셨을까 이런 의심을 하는 분도 많습니다. 제가 산 증인입니다. 허경영 후보 15대 때 대통령 출마했을 때도 제가 이 민주공화당 상임고문으로 좀 앞장선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후보를 왜 존경하고 따라다니느냐, 이 나이는 우리 큰아들하고 동갑입니다. 실례지만은 제가 깍듯이 총재님, 후보님, 나도 장관 한 놈이고 서울대학교 교수 한 놈인데 내가 어디가 부족해서 젊은 사람한테 후보님, 총재님 무엇이 다니겠어? 왜? 목숨 바쳐서 박정희 대통령이 목숨 바쳐서 이 나라를 구국한 것처럼 나도 목숨 바쳐서 이 젊은들이 이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우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제1건국을 하셨다면 박정희 대통령이 제2의 건국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허경영 후보가 제3의 건국을 하겠다는 거죠. 이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뜬다는 그런 대국으로 만들려면은 경제 이론이 가장 밝은 IQ가 430 넘는 내가 서울대학교에서 수석 졸업자인데요. 내 자랑을 나오는 게 아니라 호총재 자랑을 나오고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수석 졸업자거든요. IQ가 150밖에 안 돼요. 밤새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 1등 졸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각 나이에 22살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지휘위원장으로 나도 선생을 뽑혔어요. 총각 선생은 그 학교 대결에 취했거든요. 근데 저는 호총대 앞에서 치가 작아져요. 왜? 이분 IQ가 나보다 몇백 배가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머리 잘 쓰면 안 되죠. 그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이 나라를 다시 이끌었습니다. 아버지같이 모셨던 박정희 대통령이 다 이루지도 못한 것을 이제 반드시 성취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경제대국으로 만들겠다.